아니 생강물이에요. 생강물. 4개. 네, 4개 정도 넣으시고 반죽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게 반죽이 질어도 나중에 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여기에 소금을 먼저 체에다 내렸어야 되는데 깜짝 드렸어요. 소금 조금 넣으시면 정말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이게 나는 밑에 좀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양이 치자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치자 열매 말려놓은 걸 그냥 담그면 되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그거 하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치자가 그냥 물에다 담궈서 쓰면 색이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치자를 내일 쓰겠다. 그러면 오늘 좀 깨서 이렇게 방망이로 으깨서 물을 부어요. 근데 치자 한 3개당 물은 1컵 정도 부으면 되고, 나는 아주 진하게 쓸 거야. 그러면 또 물을 좀 적게 가지고 그 담궈져 있는 상태로 지금 온도는 냉장고에서 하루쯤 그게 발효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써야 색깔이 딱 안정되기도 하고 이뻐. 감사합니다. 100년초 가루거든요. 비싸요. 예, 근데 이게 색깔이 굉장히 진해요. 많이 쓰면 어지럽거든요. 좀 뭐 어지럽다는 게 머리가 어지럽다는 거예요? 너무 색깔 쨍하다고? 아니 많이 먹으면 안 되나 싶어서. 100g에 100년초는 1T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청보리는 1T 정도 해도 되는데 100년초는 색깔이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너무 색깔이 진하면 우리가 음식하는 사람들 미쳤다고 하거든요. 너무 쨍하다. 촌스럽다고. 은은해야 우리 한식은 너무 색깔이 진한 건 식용색소로 하면 색깔이 다 진해져요. 근데 일반 천연식소로 하면 색깔이 그렇게 진해지지 않아요. 식용색소. 너무 쨍하면. 예, 그래서 약간 좀 초록 색깔은 지금 저게 제일 괜찮은 색이에요? 아니면 뭐 뽕잎도 있고 녹차도 예, 있고 뽕잎도 하고 녹차도 하고 말차가루로도 네, 써도 네, 되고 많이 다 있는데. 숯으로도 쓰셔도 되고 그래요. 근데 불에서 썼을 때 색이 제일 안정된 색이 청보리 색깔이에요. 튀기면 색깔이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자기 녹색은 뭐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빨간색은 비트물 같은 거 비트물이 좋기는 색깔이 이쁘기는 한데 비트는 불에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양소 파괴되는구나. 튀기거나 뭐 그래, 어쩌거나 그래. 이러거나 삶거나 그래 버리면 색이 죽어요. 색이 예. 그래서 제일 안정된 색깔은 백년초 색깔이 제일 안정돼요. 요 아까는 밀가루 자체에서는 색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색이 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백년초 가루 못 구한다 하면 뭐 체리가루로도 해도 되고 딸기 가루로도 해도 되거든요. 그것만 보시고 가서 하시게요. 그리고 이제 요게 우리가 쌀강정을 서로 응고되게 붙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엿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엿으로 쌀강정도 색깔을 낼 때는 흰 물엿으로 해야 색이 안 죽고 그냥 맛있게 먹는 건 조청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줄 때는 특별한 날 아니면 그냥 조청으로 하시면 좋은데 색이 좀 죽어요. 그래서 모양 내서 색깔로 하고 싶다 이러시면 흰 물엿으로 하셔도 되고 조청으로 하시면 맛은 훨씬 있으시죠. 그래서 이게 날씨에 따라서 좀 배합이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금방 눅눅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 장마철이라 이럴 때는 물엿을 100g 한다 셈 치면 설탕은 50g 물 넣어요.
예. 그리고 겨울은 설탕을 한 30g에서 40g 적게. 조금 적게. 이게 설탕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자기 작용이 뭐냐면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정체. 그래서 파삭파삭한 걸 원하면 겨울에도 50g 넣으셔도 돼요. 나는 파삭한 거 좋아해. 그런데 여름에는 아무리 해놔도 좀 눅눅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설탕량을 좀 더 써요. 그래서 요건 전번에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요. 이게 설탕하고 이 물엿의 농도보다 이게 설탕이 들어가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설탕이 녹기도 하고 또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따 해야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물 위에 끓여놓은 다음에는 하고 있을 때 저 온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불을 양쪽에 놓고 쓰셔야 이 쌀렁령 하실 때는 좋으시죠. 그래서 이제 반죽 하시면 지금 끓이고 있어요. 진짜 여기 속에 넣는 건 마른 과일도 괜찮고 또 꽃잎도 괜찮아요. 저는 꽃잎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꽃잎도 좋고 견과류도 좋고 말린 과일 있으면 말린 과일로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스킬이 좀 좋아지면 이제 모양 내는 것도 과일로 모양 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걸 잘해야 그게 잘 돼요. 그래서 말린 과일을. 보통 우리가 120g을 기본으로 써요. 왜 120g? 이틀이 딱 120g이 맞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도 120g을 기준으로 하시면 이런 쟁반에다 그냥 하셔도 돼요. 그래서 120g이 제일 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 티밥이 어떤 거냐면 보통 집에서는 그 시중에 잘 이게 전문가 아닌 데서 사면 기름에 튀긴 거예요. 찐 쌀을. 이게 쌀을 쪄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튀긴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전문가가 명인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래.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길거리에서도 모래에다가 그거 튀겼었거든요. 뻥튀기도 모래에다가. 예, 모래를 굉장히 뜨겁게 한 다음에 모래가 그 뜨거움을 이게 튀기게 만들게 해서 이렇게 체에 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여기가 유일하게 모래로 튀긴 집이에요. 그러니까 알갱이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 시중에 보는 거하고. 판매처가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요 공유해드릴게요. 네. 15kg로 팔아서 개인적으로 주문하기가 어려우셔서 어려워요. 여러 네. 개에서 나눠야 총괄 돼요. 구매해서 나누기 나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현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문하실 때 백미로 하실지 현미로 하실지 하면 되고 이게 유일하게 여기 이쪽 남쪽 지방에서 유일하게 그 부분만 모래에다 지금 튀겨요. 딴 데는 다 기름에 튀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바라고 해서 나온 것들 이런 것들 다 쌀가루나 뭐나 이런 것들 다 기름에 튀긴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집만 모래 뜨거운 모래에다가 튀겨요. 다음에 거기를 견학을 한번 가요. 그럴까요? 좋아요. 가십시다. 네네. 그래서 선생님 이거 틀이 꼭 있어야 되겠네요. 오시면 쟁반에. 이런 쟁반에다 하셔도 돼요. 높이 일단 선생님 한 번은 여기 하고 한 번은 제가 쟁반에다 해볼게요. 그래서 쟁반에다 예, 쟁반에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옥은 딱 저는 지금 이게 한 10년 넘은 옥이라 여기 조금 깊게 됐는데 옥이 요 정도 사이즈가 딱 요거 하기에 딱 맞아요. 그래서 28? 그죠, 28cm 정도 되죠. 선생님 귀걸이 지금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아까는 우리가 이 물엿이 굉장히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물엿이 이렇게 물르잖아요. 아까 우리 젓지도 못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간을 소금 간을 조금 해줍니다. 네. 오. 그러면 단맛이 훨씬 더 살아나요. 더 좋아지죠. 물엿에 1대 0.5.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것이 다 끓으면 불을 한 1로나 이 온도가 물이 일로만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국자가 한 30 정도나 될 거예요. 30g 정도. 그래서 더 될까? 저는 지금 이 120g에 항상 이 국자를 갖고 쓰거든요. 그래서 30g 물량을 30ml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재봤더니 그래서 요거 130. 제가 다시 재서 들어갔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정도 하고 우리가 이걸 썰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물엿만 하면 도저히 안 썰려요. 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식용유를 하나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너무 센 불로 하시면 안 돼요. 불이 너무 센 불로 하면 목 감당해요. 여다고 이것이 붙기 전에 벌써 굳어버리거든요. 저거 식혔다가 또 이렇게 데피면 예예예. 그리고 이제 너무 끓였다 데폈다 하면 좀 빡빡해져 버리거든요. 그때 물을 조금 쳐가지고 다시 딱 끓이면 저희가 오늘은 3kg짜리 썼는데 자연드림이나 그쪽에 가면 640g짜리나 500g짜리가 있어요. 물엿이 요청이. 그래서 아이들하고 할 때는 그 정도 양이면 적절할 것 같아요. 네, 하나만 사도. 그래도 아마 100g 하면 6판 이상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식용유하고 물엿하고 들어가서 이게 좀 끓게. 그 다음에 나는 색소를 넣고 싶다 할 때 이때 색소를 넣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끓여지면 저 끓일 때 거품이 어느 정도 난지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쌀 들어가기 전에 이게 바글바글 끓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거품이 이 정도 나면 이걸 넣어줍니다. 그래서 서로 잘 얹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붓지 말라고 식용유를 좀 발라놨거든요. 이틀 가해랑. 그래서 처음에는 연물이 이렇게 서로 붙게만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연물이 다 자기 몸에 묻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서로 덮는다고 그러죠. 덮는다고. 여기서 불을 너무 세게 하면은 목 감당해요. 이게 금방 붙어버려서 그래서 조금 덜 세게.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보면 서로 딱 엉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안 흐트러지고. 그래서 요건 지금 우리가 조청을 넣기 때문에 색깔이 요 색인데 물엿 그냥 하얀 걸로 하면은 깨끗하게 돼요. 이제 여기다 놓고 실은 안 생겼죠. 네? 실같이. 실이 생긴다고? 요건 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물려져. 시고 비닐 이게 손으로 바로 하시면 뜨거워서 안 돼요. 그래서 비닐을 하나. 아니 아닌데요. 이렇게 잘라도 상관없는데. 이거 하인즈 상사에 가면 롤 싸게지라고 있더라고요. 롤페이 싸게지. 이것도 한 성덕도.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게 반듯하게 양이 딱 맞잖아 지금. 그래서 120g 이렇게 딱 맞아. 뜨거움이 다 가시면 오 딱이네.
하신 다음에 이 비닐을 빼야 칼로 썰어지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슬쩍 빼주세요. 떨어진지 비닐이 떨어지는데 꼭 빼세요. 많이 해서 근데 이게 그 칼이 두꺼우면 으깨져요. 그래서 예, 얇게 요 칼로 잘라야 안 으깨져. 또 요령이다. 그래서 10cm 틀고 얘는 26cm. 그래서 나는 모양을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서 틀려져요. 나는 길게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뭐 2cm에 5cm 정도 이렇게? 해도 되고 보통 우리가 3cm, 5cm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자른 것에 따라서 좀 틀려요. 이렇게 쓱 썰리죠. 쓱 썰려야 잘 된 거예요. 아 이것도 사야 되나요? 이거 사시면 이거까지 세트로 있어요. 네. 이거 파이팅 가서 사시면 이틀 사시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0.3 두께가 좋아요. 그러려면 두 개 합치려면 더 얇아야겠죠. 근데 처음에 이걸 그냥 0.3으로 먼저 맞추세요. 그래서 그렇지. 이 앞으로 보시면 너무 계속 있잖아요. 밀가루가 조금 많이 붙었다 싶으면 이 부분에다 물을 조금 묻혀요. 그래야 두 개가 쫙 잘 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작가는 딱 요 넓이가 저희가 쓰는 딱 맞대요. 그거네. 이리저리 크기랑. 선생님 처음에 6cm 찍으셨어요. 그랬어요. 6으로 할게요. 6으로. 운동복.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만약에 나는 이렇게 뒤집으면 핑크가 돼요. 그리고 반대로 뒤집으면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 흰색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으면 핑크가 오고 집청. 그래서 여기다 튀긴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담궜다가 너무 이게 또 찐덕찐덕하면 먹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반에다가 건져내는 거예요. 선생님 처음에 이걸 넣으신 거예요? 예. 이걸 넣은 거에다가 꿀을 더 예. 주다. 이게 너무 또 얇으면 안 좋을까요? 능력만 되면 얇게 하세요. 원래 얇게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이렇게 튀겨진 다음에
기름만 살짝 빠지면 이 조청 여기다 담근 거예요. 여기다 너무 오래 담그면 바삭바삭한 기가 없어져 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담궈서 기대하겠어요.